교과서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쉬운 우리 이 사랑방에서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써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에다가 웬 문장입니다. 하도 좋아서. 그래서 썼던 것이니까 거기 이제 필요한 것을 제가 담아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문 용어가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우리 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왜 만들어서 살까? 차라리 국가가 없으면은 핍박을 자꾸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왜 필요해서 만들었는가? 인류가 생긴 뒤로 아마 국가 없이 살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니까 국가라는 걸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가가 없으면요, 이 동물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죠. 동물 세계니까. 국가가 없다면. 요즘 말하면 장군같이 태어난, 장사같이 태어난 씨름 선수, 또 무슨 칼 잘 쓰는 사람, 총 잘 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법천지로 그냥 사자, 호랑이처럼 그렇게 살아도 이 힘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좀 잡아야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람 세상,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냐. 이래서 만들어낸 것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경영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걸 만든 거예요. 국가는 국가고 그 국가를 운영할 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부를 이끌 사람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내각제의 사람, 총리, 이렇게 말을 붙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국가를 경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행위가, 국가를 경영하는 행위가 정치예요. 그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정치학, 그래 놓고서 아무리 교과서를 떠들어봐도 정치학이 뭔가를 둥그런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소리만.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정치가.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정치예요. 근데 이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근데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 기간 중에는 권력이 다 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심지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일단 되기만 하면은 그 약속을 팽개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팽개치냐 해도 대답도 없어요.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 해소한다. 공약이 들어있어요. 그래놓고 이쪽에서 보도에 하면은 연장하자. 그것도 무기한. 그럼 왜 당신 거짓말했어? 대답 한 마리가 없어.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래놓고 비난하면은 비난한다고 그것만 잡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이요. 그 자리도 우리 국민들이, 권력 없는 국민이 다 만들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쓰는 비용, 국정감사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 쓰고 있어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우리가 내고 고급 승용차, 고급 집, 비행기 타고 가서 외국에서 유해고 다 혼자 다 하잖아요. 그래도 힘없는 국민은 돈만 냈지 구경도 못하고 보고가 사실인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 비판하면 비판한다고 고소하고 말이야. 이게 이치에 닿는 얘기예요? 돈 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가정에 비교해봅시다. 가장이 돈을 벌어서 목을 살려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식구가, 힘없는 식구가 전부 돈 걷어서 가장 주잖아요. 나 이게 돈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약속은 내팽개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링컨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줄 그는 더 people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 더 people은. people에다가 더를 붙이면요. 힘께 나서는 사람들, 특권층, 지배계급 이것을 빼고 아주 소박한 국민들을 말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영문 사전인지 그 나와 있습니다. people 찾아서 더 people은 일부러 따로 떼어가지고 people 설명하면서 더 people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링컨이 말하는 government of the people은 그 힘없는 사람들의 정부다. by the people은 그 힘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정부다. for the people 그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다. 링컨이 쓴 용어입니다. 유명한 연설 용어예요. 우리나라 헌법, 정치학, 교과서 이 더 퍼플 설명한 책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은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해석해도 링컨이 얼마나 훌륭했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미국의 차이입니다. 무조건 미국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대통령이 링컨이 언제적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대통령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영문을 할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면 이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집중해 줬어요. 국가 경영권을 총 이용한 겁니다. 국민이.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형 국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해야 하는 그런 정부의 수장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한 거거든요. 말 마음대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살 만큼 살고 어지간하면 먹는 것은 걱정 안 할 정도로 그리고 애기들 키우고 애들 키워야 후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니까 그 정도의 경제 상황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위싱 피플 웨이입니다. 이것도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그 본래의 일을 해내야 피플이 잘 살도록 하는 소원을 가져야 대통령은 자질이 있다. 그래야 국민이 감동을 하고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모시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하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은 말이죠.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하면은 자연히 나온 것이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사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영문으로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문장은요. 왜 내가 또 영문으로 해놨냐면은 사관학교 나온 내가 지금 이름은 여기 밝히지 잊어버렸어요. 사관학교는 삼성 장군인 건데 기억이 되는데 아주 미국에 현재 한 사령관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전 제가 여기에 보면은 최고의 리더는 제뉴인이 아주 참된 거 자기를 자기대로 그냥 뭐 숨긴 것도 없고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하고 부풀리지 않고 변명 안 하고 그래야지만이 대통령 자질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야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최후 리더는 말이죠. 여기 work a fine line between self-confidence and humility가 있어요. self-confidence는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humility는 겸손함입니다. 자신감과 겸손한 사이에 그 가난한 경계, 자칫하면 경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자신감은 왜 어떻게 있습니까?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그냥 교과서 공부가 아니에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라 하면 무시감도 안 되잖아요. 국가가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적어도.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는 무엇인데, 그 무엇인 국가, 뭘 위한 국가인데, 그 국가의 대통령은 어떤 자리고, 하는 정도는 자기가 알아야죠. 그래서 양심에 비춰봐도 나는 자신이 있다. 이 국가를 리드할 만한 자신이 있다. 그러한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 자신감을 가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거만하게 마련이에요. 사실은 진짜 자신감 가지면은 누가 자기를 무시해도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도 않고 자신 있는데 뭐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양심껏 하고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알 만 없고 국가가 무엇인 줄 알고 경영 철학도 있고 하는 나를 누가 비난한다. 끔찍 않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 우리 체험하지 않아요? 아주 된 훌륭한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자기를 공격해도 그 사람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그래 당신은 우리 고소 안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합니까? 나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비난도 많이 받아요. 미국 자유스러운 나라에. 나 고소했단 말 못 들었어요. 훌륭한 대통령은 고소 안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고소 안 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비난해도 자기가 든 것이 많은데 뭐 두려워할 건 뭐 있어요. 자기가 손상될 건 뭐 있습니까? 고소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셀프 컴피턴스는 자신감이고 휴밀리티는 겸손함인데 그 자신감과 겸손함 사이에 어떻게 하면 보는 데 따라서는 정반대 같지만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휴밀리티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없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 만큼 알고 국가 경영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고 그 자신감 있는데 뭐 하려고 무소를 합니까? 세상에 미국의 사관학교는 나온 양반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들려요. 미국 사관학교. 우리 사관학교는 뭡니까? 에? 무엇이 어째서 증거를 조작했고 간첩을 만들려고 합니까?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째서 댓글 달아서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는 당선시키겠지고 그런 일 합니다. 이게 도대체 같은 사관학교예요. 같은 사관학교. 이름은 같아. 우리 사관학교는 어떤 사관학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여기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헌법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좋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말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이 성문화된 헌법 없는 나라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집권자가 잘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잘해주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글자로 만들어서 크게 해서 육법전서 크게 만들어서 다 갖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안 지키면 그만이야. 힘 있는 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야. 방법이 없어. 왜 당신 안 지켜요? 그러면 오히려 역습해. 더 피플을. 힘없는 더 피플. 정부의 소유자고 정부의 늘 구성한 사람이고 정부가 바로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 약한 자들이 권력자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러면 거꾸로 역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만 똑바로 하면은 그런 현상, 기막힌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당에서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 나오고 또 거기다 찍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좀 알면은 선거운동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국민 책임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국민 책임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좀 얘기를 해줍니까? 나 사실 이런 얘기하기도 표현의 자유 있다고 그러고 지금 헌법에 표현의 자유 이 우리나라 헌법이요 정말 잘 되는 헌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헌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뭐라 했는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래놓고 그 뒤로 조문이 나와요. 평등권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 거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지배,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마음대로 하고 살지. 좋은 것은 책에 있는 건 전부 모아놓은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야. 이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이렇게 좋은 헌법. 그런데 선진국적에는 이런 헌법전 자체가 없는 데가 있다니까. 그때 쌓아진 법원의 판결. 그런 건 다 기준이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말하자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정직이랑 연습이랑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임시 전통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진실성입니다. 자기 진정.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 인격 그대로 다 부풀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처신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으로 언행일치. 말을 했으면은 그 말했다는 행동을 해야지. 말해놓고 행동은 따로 하고. 당신이 왜 말 그렇게 해놓고 행동 그렇게 안 하냐?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대답한 거 봤어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포예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러브. 이 사랑은 그냥 그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앞에 말은 이 국민들을 사랑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어지간히는 잘 살게 하는 소망을 가질 것. 국민들. 그런 대로 자식 키우고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하는 정도의 그 소망을 가질 것. 그것이 큰 덕목이다. 그래서 내가 러브라고 했고, 이것도 러브도 그냥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다 어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난받을 각오, 사랑하고도 관계된 것이고, 지금 셀프 컴피던스 자신감하고도 관계된 건데요. 자신감이 있고 사랑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잘 살기를 바라고 국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어떻게 좀 서운하다고 국민을 고소를 합니까? 나는 대통령 아니지만 나 고소 안 해봤습니다. 나를 아무리 욕하고 기가 막힌 그런 걸 당해본 적도 있는데 고소하면 내가 부끄러워요. 저런 친구하고 내가 고소하고 맞대결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가 우습게 되지 않냐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런 생각부터. 그래서 고소 안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뭐하러 고소를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인은 이것도 영어 사전에 나온 거예요. 이 말도. 공인은 비평, 비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어쨌다고 나도 지금 겁납니다. 고소당할 겁니다. 교육과 복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잘 살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잘 살기를 대통령은 바라야 된다라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거 반값 등록금이라고 지난 지방선거 때인가요? 이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 특정일을 얘기해서 미안하니까 안 돼요. 반값 등록금 자기 서울시립대학에 하겠다. 그러니까는 전국 가면서 난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학생들 질 좋아졌죠. 공부 열심히 하죠. 그보다도 여기에 지금 아바드 총장이 반값 등록금 등을 이게 교육비 이것을 굉장히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인용을 일부러 한 겁니다. 저 밑에 조금 큰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이 문장의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인류 역사상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때는 없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 고등교육,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지금 그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이라고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데 그게 지망자가 좀 줄고 있다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총장이 대답하기를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은 줄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아직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 미국 전체의 통계로는 고등교육 지망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크게 국가가 걱정을 해야 할 문제다. 염려해야 할 문제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지망자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건 정부가 걱정해야 할 문제다.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라고 모서를 박았어요. 우리나라는 하버드 대학 나온 학자도 많고 총장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 대학 총장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반값 등록금이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지 그들도 이런 거 뉴스를 볼 텐데 내가 일부러 우리 애들이 아까 얘기한 것에 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의 신빙성을 좀 높여볼까 하고 적어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게 여자 총장이 말이야 여자를 비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걱정해야 할 뿐이다. 분명히 못 박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어때요? 반값 등록금 정부 이렇게 연결. 이게 도대체 쏙 들어가 버리. 정부 그러면 쏙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총장. 왜 그러냐?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경제성장이 됩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왜 되냐? 교육을 받아갖고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축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성장이 되면 돈이 국가가 많아져요. 그러면 교육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는 사람들도. 자식을 교육시킬 여유가 생깁니다. 국가가 보조해주고 경제가 일반적으로 좋아지면은 그 가정은 경제상 다 좋아지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살고 하네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들은요. 애 낳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살 때도 마찬가지죠. 교육 등록금이 없어서 애 낳는 것을 자제합니다. 지금은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만은 유학도 보내고 뭐 학교를 대학은 뭐 그 이상도 다 보내고 그러지만 지금 학교 보낼 돈이 없어갖고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건 늘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국민들을 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시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돈이 없어서 대학원을 못 가고 대학과정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냐. 그 국가를 그렇게 경영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그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대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어떻게 국가가 제대로 국가 노릇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하버드 총장 말이 그 말입니다. 국가가 염려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없는 사람도 다 대학원 보낼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그만이지만은 갈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질이 있는 그런 애들은 여기에서 바로 그 얘기 나와요. 정부가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런 제도를 대학원이나 대학 4년제 그걸 갈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정부가 신경 써야 할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못 살고 지금 힘없이 사는 국민들도 여기에 소셜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하는 저 뗄남꾼하고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래도 수입이 적어서 뭐
대학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못하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식이 커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잘한다면 계층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 진짜 내 농촌 출신인데 지금 같은 시험제도 그대로 유지되면 나는 이미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농촌 출신인데 어디 다행히 대학을 갔지만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더 가난했더라면 내가 거기까지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또 시험 떨어져도 몇 년간은 더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능력을 재주가 없다면 모르지만 재주가 있어서 갈 재주를 타고났는데도 돈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못 간다면 국가가 나서서 가게 해줘야 소셜 모빌리티, 계층 이동이 생긴다. 신분 변동이 생긴다. 집안이 그 아들 하나 잘 두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딸 하나 잘 두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이 하버드 총장 말이. 소셜 모빌리티라는 게 그의 핵심입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유동성.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말이에요. Building the kind of society and nation we want to be. 우리가 원하는 사회와 국가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있는 자들을 전부 그 고급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반값 등록금 그리고 분배 강조하고 이건 좌파. 요새는 좌파라고도 안 해요. 정부, 좌빨.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꾸 이제 그 햇볕 정책이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신뢰를 쌓지 않겠느냐. 지금 말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거거든요. 신뢰를, 통일을 하려면은 신뢰를 쌓아야 된다, 상호간에. 신뢰가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우리 가고 있다. 통일하는. 그러려면 그 방향이 같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신뢰가 되지 않겠어요?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남녀간의 비율을 봅시다. 그 신뢰가 쌓아야 결혼이 되는 거죠. 자꾸 만나야죠. 만나도 안 하고 어떻게 신뢰가 쌓여져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3년째 돼요. 어떻게 신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집약한 거예요. 고등교육을 이제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출산율이 저하돼요. 출산율이 저하되면 그 반작용으로 바로 뭐가 수반되냐면 노령화가 됩니다. 노령화. 노동력이 없어져 버려요. 애들이 안 일어나는데, 애를 안 낳는데 청년이 어떻게 생겨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러면 노동할 수 있어요? 일을 못 합니다. 노령화가 사회 돼버려요.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이 국가를 유지합니까? 이거 뻔한 사회예요, 뻔한 결과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반값 등록금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등록금은 국가에서 반값이라도 해도 돼요. 수요자인, 원하는 데 교도시키는 사람들이 반은 낸다 하더라도, 반은 내도 돼요. 그게 반값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얘기하면 그걸 강조하면, 빨리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재산은 사유재산인데, 자본주의. 그 원리가 이제 그런 원리에서 나온 거겠죠. 그걸 나눠 쓰자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부자들 뭐 다 내는데, 그걸 갖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학교 가게 해놓으면은, 그걸 분배해버리니까, 그건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 그러나, 그것이요.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서유럽의 3인주의라는 것이, 분배라는 것이,
공산주의까지는 안 가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좌빨로 그러면은 이제 무서워서 그 주장도 못 해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가지고 정부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달라져요. 권력이라는 것이요 안 무서운 것 같지만은 정말 신중하게 쓰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요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지 안 지키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운전자가 마음대로 해보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자동차가. 운전수 잘 뽑아야 돼요. 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어린애들 안 청년 그룹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방은 누가 하죠? 국방 어떻게 하죠? 총 대포 쏠 힘도 없는데 노인들은 노령화 되면 누가 군대 가서 하냔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지 문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염려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버드 총장은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냥 그 남은 나라의 어떤 대학 총장이 한 얘기다 그렇게 넘길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헌법 개정 문제로 요새 뭐 헌법 개정한다고 자꾸 야당에서도 헌법 개정한다고 그러고 뭐 여당에서도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나가 보기는 이게 헌법이 우리나라 같이 잘 된 헌법이 없는데 헌법 개정한다고 해놓고 기껏해야 무슨 뭐 이원 집정부지니 뭐 내각제하고 무슨 혼합이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일어난 몇 얘기만 해도 우리하고 직접 여기 세금 낸 우리 이 서민들 서민 아니라 일반 국민하고 이 권력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요, 우선 세월호 사건에서 300여 명이 대낮에 그렇게 배가 이렇게 기우는 거 보면 속수무책이 아니라 그래서 별서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배 이렇게 가라앉은 걸 TV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도 왜 저러고 가만 놔둘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했죠? 누구든지. 헌법 제34조 6항에는요.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좋게 잘 만들어졌는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적어가지고 왔어요. 한자도 안 틀리게 얘기를 해야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금 누가 봐도 세월의 바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그 재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큰일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했어요? 보면서도 안 했는데 무슨 예방을 해요? 이 국가는 누가 대표자입니까? 이 국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런 좋은 헌법 놔두고 하나도 들먹인 사람도 없어. 야당에서도 없어. 그래놓고 헌법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얘기할 분들 계세요? 헌법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해야죠. 우리 새끼들이 애들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지금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망망대해. 그 가장이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목만 아파요. 목만 아파요. 아무리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헌법이 잘못돼서 국정원이 간첩 만들려고 증거 조작했습니까? 헌법 개정하면 그런 일 안 벌어지나요? 그 헌법이 잘못돼서 국정원에서 댓글 달아서 상대방 비방하고 있습니까? 헌법 개정하면 그런 일 안 벌어져요. 누가 권력을 잡는다는 건 달라지는 겁니다. 헌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굽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 강원도 양반. 고영구 국정원장. 그 양반이 국정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조용해. 지금 국정원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 비밀 조직의 수장 얘기라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헌법에 그런 거 하라고 나와있어요. 얼굴도 몰라야 돼요.
선진국에서 무슨 정보부에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관들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진도 안 나와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 김기종 씨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ITN인지 연합뉴스인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니까 자막이 종북이라고 가운데점하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종북이라고 지금 용어 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북이 얘기한 말을 여기서도 하면은 그게 찬양 고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단어는 같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북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남쪽이 미국하고 저렇게 해서 군사훈련하는 것은 자기들 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대한 것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는 이렇게 봐요. 이북하고 똑같은 거 아니고 말은 같대. 나 기일적으로 반대한다. 말은 같지만은 같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의미가 같은 거 아니냐. 잘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이북이 저를 반대를 하니까 실로 프로세스를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것이 지장이 돼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되니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 아니에요. 나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나를 이런 해석 때문에 나까지 좌파로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기동 씨의 그동안의 행적 이렇게 보면은 보통 물론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비난받죠. 방법상 그것은 큰 순수고 잘못인데 그 마음이야 우리가 살 것은 사줘야 되죠. 그 행적이 독도에다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몸을 바쳐서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북 편들어서 그런 거야. 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래. 근데 이런 경우에 이걸 표현의 자유는 이때 이북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표현의 자유는 빈 껍데기 됩니다. 말만 자유지. 그러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 그래서 참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과 같은 말을 해도 이북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물론 조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조사해보면 진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북을 찬양한다 라고까지 되려면은 다른 것이 플러스가 돼야지. 근데 아무렇게나 이 형식적인 단어가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